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젤복입니다. 반년 만에 새로운 강의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네, 많이 기다리셨죠? 아무래도 이 반디쌤이 시간과 체력이 있을 때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뎠습니다. 그래도 드로잉 강의 오픈 공지했을 때 많이들 기대해 주셔서 이 반디쌤 힘이 났어요. 이번에 제가 반디즈 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인체 드로잉입니다. 네, 초급자 그리고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인체 공부를 실제 사람을 보고 누드 크로키나 인물 크로키를 통해서 배운 게 훨씬 크거든요. 1분, 5분, 10분, 20분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고 어떤 한 장소에 가가지고 크로키나 인물 드로잉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반디쌤은 그렇게 해서 그림이 는 편입니다. 그저 제가 인물을 그릴 때 유의하는 점,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제 기준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반디즈 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한 클래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뼈 이름을 다 외워야 되겠고 일단 진짜 딥하게 나는 한번 인체 드로잉 한번 빠삭하게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약간 헐랭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초급자와 입문자분들의 포커싱을 맞춰서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컬러 강의에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했다면 이번 드로잉 강의는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1강에서 10강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1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겸 커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강에서 7강에서는 다리, 발, 팔, 손, 얼굴, 귀, 목, 몸통, 엉덩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츠별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8강에서 10강은요, 앞에서는 파츠를 배웠다면 이제 이어줘야겠죠. 제스처 드로잉, 크로키 하는 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체 드로잉 외에도 옷주름, 그리고 감정을 넣은 키포즈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드로잉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찾아보실 때 파츠별로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번 클래스 이런 반디즈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미풍 스타일의 드로잉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는 그림을 이제 막 시작해서 기초 드로잉을 알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는 알기 쉽게 이론을 풀어줬으면 하는 비기너,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공으로 드로잉을 하지만 자신이 없는 분들, 다섯 번째는 드로잉을 부담없이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 5부류의 분들께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준비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종이, 연필,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 또는 펜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스텝 1, 우선 CSI 커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사람의 몸에는 직선이 없어요. 항상 굴곡져 있죠? 그래서 이 커브들을 사용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커브 이름은 꼭 인지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인체에 많은 커브들이 있는지 같이 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스텝 2, 뼈부터 시작하면 많은 비기너분들, 초보자분들은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반디쌤은 도형화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직사각형은 몸통, 사다리꼴은 엉덩이 뼈, 헤드는 해골, 즉 머리통이죠. 그리고 빨간 선은 흐름을 알려주는 방향선이에요. 이렇게 스텝 1과 스텝 2에서 주어진 재료들이 여러분들께 있다면은 비기너 반디즈 분들도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죠 반디쌤? 왜 뼈를 그리고 앉아 계세요? 뼈 안 본다면서요? 이런 반디즈 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등장하죠. 네, 일단 이 척추뼈를 외우라고 하면 어질어질하죠. 왠지 저 척추뼈 몇 번인지 외워야 될 것 같고, 나뉘어져 있는 뼈가 몇 개인지 외워야 될 것 같고, 위에 뼈랑 아래 뼈 이름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 속에서 이런 해부학을 보거든요. 하지만 반디쌤의 방식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반디즈님들이 보시기에 척추뼈가 직각으로 보이시나요? 직선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물이 흐르듯이 물결처럼 뼈가 커브길처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앞에 CSI 커브를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척추뼈에 커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 배웠던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을 이어 붙여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스텝 1, 2의 재료들만 가지고도 비기너 반디즈 분들은 사람의 옆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인체 드로잉을 접근하면 진짜 쉬워지고 완전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허물어져요. 여기에서부터 비기너 분들은 시작을 해야 돼요. 초급자분들 무턱대고 뼈 이름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바로 튕겨져 나가거든요. 사실 지금도 종종 튕겨져 나가요. 허허. 너무 신기하죠? 아직도 튕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초급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은 똑바로 서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인지 척추에서부터 머리, 엉덩이까지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일자가 아니에요. 이게 옷을 입고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가슴이 펴져 있고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엉덩이도 기울어져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일자로 그리면은 내 그림이 로봇처럼 딱딱해 보여요. 리듬과 흐름이 없이 강목인간이 되고 마니까요. 이 실수만 잘 잡아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아둘 포인트는요. 우리 해골의 옆면을 보도록 해요. 바로 우리의 머리 뒤통수가 볼록하다는 점이에요. 반디즈 분들 모두 자신의 뒤통수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한번 이렇게 쓱 하고 만져보세요. 머리를 묶고 계신 분들은 머리를 풀고 뒤통수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머리 뒤통수는 볼록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턱까지 커브돼서 또는 각져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의 경우는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형화를 시켜본 거예요. 우리는 이 도형화부터 배워볼 거예요. 뒤통수에서 자연스럽게 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반디즈 분들 다시 뒤통수를 만져보아요. 그리고 목의 뼈가 만져지는 데까지, 뒤에 목뼈가 만져지는 데까지 쓸어 내려가 보세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생각보다 뒤통수가 볼록하긴 하지만은 깊숙하게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뒤통수가 없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실수만 잡아도 여러분들의 드로잉력은 올라갈 거예요. 인체를 그릴 때 적당한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어요. 머리통을 발끝에서 세워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머리통을 사용해서 비율을 정해볼 건데요. 머리가 7개가 있으면 7등신, 그리고 머리가 8개가 있으면 8등신이라고 불려요. 저의 경우는 6.5등신에서 7등신을 많이 그리는데, 이제 아동용 컨텐츠나 그리고 제가 SD 캐릭터라고 하죠. 얼굴이 진짜 크고 몸은 조그만한 그런 캐릭터를 그릴 때, 만화 캐릭터를 그릴 때는 2에서 3등신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애매한 지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얼굴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반디쌤은 18살 고2 입시생 때 얼굴을 진짜 크게 그렸어요. 해골도 엄청 크게 그렸는데 왜 그랬나 싶었더니 그 이유는 제가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봐서 인체책보다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만화는 대부분 눈도 왕방울만 하고 얼굴도 진짜 크고 그랬거든요.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비율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눈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손도 거기로 자연스럽게 따라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고 제가 습득한 얼굴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 머리 3개를 붙인 비율과 그리고 또는 머리 2개를 눕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듯 얼굴과 몸의 비율이 괜찮은지 헷갈리시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아이의 경우는 신체 성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서 얼굴이 커요. 어깨는 좁고요. 나이가 들면 뼈가 자라면서 어깨가 넓어지는 거죠. 머리 크기는 똑같아요. 제가 왜 비율 이야기를 하냐면요. 맨 오른쪽을 봐볼까요? 머리가 비율에 비해 약간 작아졌을 뿐인데 어색해 보이죠? 이렇게 불균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얼굴을 작게 하고 어깨를 넓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대신 그 비율에 맞는 몸통과 다리 길이가 필요하겠죠? 스텝 2에서 배운 대로 인체 구조를 제가 심플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가 인체 드로잉을 배운다고 하면 접하게 되는 기본 틀이죠. 그러니까 머리, 가슴, 엉덩이, 팔, 다리 보이시죠? 그리고 빨강색 화살표 2개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빨강색을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면을 그릴 때 저 위에 이미지처럼 정직하게 그려도 되긴 하지만 무게 중심을 싣는 자연스러운 드로잉 자세를 위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또잉 이게 뭐죠? 반디쌤 이 화살표는 뭐죠? 하시겠죠? 네, 빨간 화살표 2개가 보이시죠?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이 화살표 앞에 몸통을 그려봤어요. 이게 바로 몸의 기울기인데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물음표가 100만 개 뜬 반디즈 분들께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평면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화살표에 기울기를 넣으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시 학원이든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왼쪽을 더 많이 시켜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왼쪽 많이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처음 배우게 될 때 이미 딱딱한 인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인체를 자유자재로 그리라고 하면 어려움이 따라요. 왜냐면 전자 방식으로 이미 손이 기억해버리고 습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져 버린 드로잉에 흐름을 넣고 리듬을 넣고 커브를 넣고 이거가 어려워지거든요. 여기에서 유의점은 쇄골과 골반이 같은 방향의 대각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좁아졌다가 퍼지는 각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포인트 2개 짚고 넘어가죠. 포인트 하나는 사람이 땅에 서게 되면 두 다리를 사용해 서 있다 할지라도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육중한 몸을 더 지탱해주는 한쪽 다리가 꼭 존재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무게 중심이 이 두 쪽 다리 중에 어디에 더 있는지 집중하면서 그려보세요. 포인트 2, 팔꿈치, 무릎, 복숭아뼈, 관절들을 이어봤을 때 멋진 호를 그려보세요. 기억하면서 그려보세요. 네, 비율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마 한쪽 팔이 너무 길거나 한쪽 다리가 너무 길었을 때 호가 이상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 나이키 모양처럼. 네, 이렇게 호를 이어보면서 왼쪽 오른쪽 다리의 비율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양쪽 팔의 비율이 틀리지 않았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총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는 일직선이 아닙니다. 물결처럼 커브로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좁다가 퍼지는 대각선을 그려보고 몸의 중심이 어디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 자주 그리게 되는 스탠딩 포즈가 있거든요. 이 포즈를 진짜 많이 그려봤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뼈는 못 외워도 이 커브는 외워버리겠다 하면서 그 종합장이 거의 다 채워질 정도로 진짜 이 커브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흐름과 리듬에 집중을 해보면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서 있는 거, 사람이 서 있는 거에 집중해서 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빨간 펜으로 체크하면은 흐름을 익히는 데 더 큰 도움이 돼요. 내가 그린 드로잉에 일직선의 화살표가 많이 보인다면은 그거는 드로잉이 많이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도형과 방향과 호를 이용해서 서 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1강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반디즈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일단은 정말 꿀팁만 다 걸러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클래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영상도 이런 느낌일 거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파트는 굉장히 더 짧아질 거예요. 막 3분 되지 않을까? 3분, 5분?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제가 숙제를 드려야겠죠. 초급 입문자 반디즈 분들은 덩어리 뼈대만을 사용해서
큼지막하게 인체의 흐름을 이해해보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선은 스탠딩 포즈라고 하죠. 서 있거나 앉아있는 정자세를 그려보세요. 네, 사진 찾는 장소와 검색 키워드도 적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더보기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링크까지 남겨놨으니까 들어가서 사진 자료는 여기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자 그림 꽤나 그려봤다 하시는 반디즈 분들은 동세가 시원한 운동선수들을 보고 그려보세요. 이번 1강 숙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홈워크를 해야 늘어요. 많이 봐서 눈 높아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전을 해봐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꼭 숙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숙제를 했다고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제가 제 메일 주소를 남겼거든요. 선생님 저 숙제 했어요. 막 이거 좀 밝히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반디즈 분들이 약간 인증처럼. 네, 그런 분들은 더보기에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숙제들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은 제가 약간 꿀팁 같은 거, 팁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숙제를 하기에는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숙제를 하실 반디즈 분들이 반디TV 드로잉 클래스 프리미엄입니다. 신청하시면은 2가지 혜택이 있어요. 일단은 매 강의 수업자료 PDF 그리고 반디쌤이 그림 홈워크, 그러니까 미공개 드로잉 PDF를 강의 끝날 때마다 메일로 보내드려요. 이거는 되게 빙산의 일각이고요. 총 50개의 드로잉을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공개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신청하신 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따라 그려보고 습득할지 좀 아리까리하신 분들은 위에 클래스 프리미엄에 이제 신청하시고 가입하셔서 더 딥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신청서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청서는 조기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명이 넘어가면 메일 보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50분 정도 받으면은 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댓글까지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디즈 여러분, 마지막 인체 드로잉 강의까지 즐겁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